안녕하세요. 그것을 알려주마 연세 윤피부과 윤미라 원장입니다. 오늘은 먹는 콜라겐과 바르는 콜라겐이 피부에 과연 얼마나 이로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단백질인 건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골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뼈나 피부 등에서 특히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콜라겐의 양은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요. 40살이 되면 20살 때 콜라겐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50세 이후 특히 폐경이 되면 5년 안에 거기서 30%가 더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면서 피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콜라겐은 우리 피부에서 어떤 골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조가 무너지면 피부도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고 또 콜라겐이 수분을 많이 끌어당기고 있어서 그 수분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때문에 볼륨도 유지가 되고 어떤 수분도 유지가 됐었는데 이런 콜라겐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피부의 볼륨도 줄어들고 피부도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콜라겐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중에 어떤 바르는 제품이나 먹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과연 그런 것들이 피부에 이로울까요? 먼저 바르는 제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으로 콜라겐을 바르게 되면 사실 콜라겐은 분자량이 큰 단백질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흡수되기가 힘듭니다. 애초부터 피부라는 조직은 아무 물질이나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혹여 콜라겐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콜라겐이 피부에서 직접 작용을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겠죠. 그래서 사실 바르는 화장품으로 나와 있는 콜라겐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먹는 콜라겐은 어떨까요? 콜라겐은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글라이신, 프롤린, 라이신이라는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하고 콜라겐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콜라겐이 만들어질 때는 또 비타민C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콜라겐을 먹으면 당연히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글라이신, 프롤린, 라이신 같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아미노산은 반드시 콜라겐을 먹어야만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아니고 다른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충분히 보충이 가능한 아미노산입니다. 콜라겐에서 분해가 된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콜라겐이 부족해지는 데는 이런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콜라겐 공장 가동률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콜라겐 공장 가동률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 비타민C도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라이신, 프롤린, 라이신 같은 아미노산이 콜라겐으로 합성이 될 때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콜라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는 데는 에스트로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이 급격하게 콜라겐이 감소하는 것이 역시 에스트로겐의 감소와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음식을 통해서 에스트로겐을 보충해 주고 싶으시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콩이나 석류, 칩 이런 음식들을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장기가 원활히 가동을 하려면 우리 몸이 기초 체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피부과에 오시면
직접적으로 콜라겐 공장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써마지나 울세라나 슈링크 등 다양한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술을 하시던지 시술을 안 하시던지 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